자, 저희가 추린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요. 윤 탓하자 이는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주말 있었던 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국민의힘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 사태라 아니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어요. 윤상현. 법원의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어요. 곧 훈방 조치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원으로 가자. 그들을 구하자. 가서 습격하자. 이 선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윤상현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권성동 대표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재명을 거들먹거려요? 권성동 원내대표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 김민전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백골단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비수 구현 저항권 행사라고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정한 것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홍익표 의원님, 그 법사위 영상 보셨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 난입 사태가 국민의힘이 조장을 한 거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노정면 원내대변인은 당시에 이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다. 그러니까 난입 사태가 윤상현 의원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민주당이 이번에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또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이번 사태를 좀 조장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조장했다, 뭐 이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오기 전에 이 변호사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법률적으로 예.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랬다면 시간의 연관성, 그 시간이 어느 시점인지, 예. 그 다음에 실제로 그 17명이 어느 정도의 그 어떤 행위를 했는지, 네.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보면 그 교사를 했고 조장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지금 상태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법조인들의 판단이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조장이나 이런 교사 이거는 굉장히 엄격한 법적 잣대가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 법원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의힘도 단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 논란과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마지막 조정자, 마지막 해결 역할을 하는 것이 법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원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또 법원을 어떤 폭동이나 테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크게 손상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양비론적 접근, 특히 네. 저는 그 윤상현 의원 발언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일들이 마치 경찰의 진압 방식이 너무 과잉이었기 때문에 이런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번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정당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국민의힘도 여기에 연관되는 듯한 발언을 하지 말라 주의 조치 줬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법원의 결과를 존중하고 법원에 대한 폭력, 테러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향해서 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앞서 저희가 준비한 이 법사위 화면을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몰아세우고 있거든요. 뭐 윤상현 의원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번 난입 사태의 주범이라고 겨냥하는 민주당의 이 주장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거
그리고 법원을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재차 여러 번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18일 오후에 5시 반 정도에 17명의 청년들이 담을 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담을 넘으면 안 되죠. 근데 담을 넘었는데 곧바로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로.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 중간에 역할을 한 겁니다. 알아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을 넘은 것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언제 석방이 되느냐 훈방 되느냐 그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거는 뭐 곧바로 뭐 좀 있으면 훈방이 될 거다, 석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18일 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법원을 담을 뛰어넘어서 법원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저렇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행사를 한 거는 한참 뒤의 상황입니다. 새벽 한 2시부터 4시 사이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보고 윤상현 의원이 이거를 사주했다? 예. 이거는 인과관계도 맞지 않고요. 전과 후라는 측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저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폭력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황을 법적인 측면에서 뭐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를 선정적으로 좀 이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요. 윤 대통령에 대한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가 이게 과도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면서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됐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이렇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고 또 자기 방어권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고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구속을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좀 공적 감시의 대상 아닙니까? 조국 전 대표 보세요. 1심, 2심에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법정 구속 안 돼가지고 그래서 출마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니까 그때야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사위 얘기를 종합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번 난입 사태가 이거 국민의힘 책임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발부가 이재명 대표 사례랑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들어준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에요. 누구 말이 좀 더 설득력 있는지 두 분께 짧게 여쭤볼게요. 네. 김경영 대표.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예. 어떤 거를 증거를 인멸을 할 수 있는지 그 무엇보다도 구속 기소된 분들이 이제 경찰과 군, 수뇌부가 10명이나 됩니다. 구속돼 있는데 그분들과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인신 구속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대통령 지금 형사 재판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탄핵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루 종일 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형사 재판도 받아야 되고요.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을 부른다고 합니다. 몸은 한 개인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죄의 최종 결정은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방어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과 상황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떻게 보면 직무 정지가 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 감시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낮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무죄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재판 과정에서의 본인의 어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이 부분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여야가 상반대 주장을 하고 있어서 또 여쭤보면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세요? 우선 예. 그 누구하고 비교해서 왜 나는 구속되고 왜 나는 형량이 더 높으냐? 우리 사법에서는 그렇게 그 형량을 매기거나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건, 각각의 건은 각각의 건대로 판단하지 이재명 대표 건과 연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비교하거나 동시에 고려해서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죄질이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현재 죄목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기소된 내용들이 직권남용이나 포괄적 뇌물 또는 이제 위증교사 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중대범죄, 내란 및 외환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검찰에서도 5천만 원 정도 뇌물죄 같은 경우도 금액이 상당히 높을 경우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중대성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인멸하는데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이 이러한 사항을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3차례 요청을 했는데 다 거절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는 대통령이 스스로 나와서 수사를 받았다면 체포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을 거고 실제 구속영장 청구했다 하더라도 수사를 협조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에 선선히 응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봤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사에 절대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거에도 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력을 사용했고 예. 그리고 공수처 수사 과정에도 일절 협조하지 않는 등이 법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전적으로 이 책임은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예. 자, 발부를 놓고 이렇게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 이 발부된 영장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600자 분량에 달했었는데 왜 이번에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15글자,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짤막한 영장 발부다. 그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다, 이런 법조계 인사의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15글자 굉장히 짧아서 논란인 거잖아요. 법조계에서도 많은 예. 사람들이 짧긴 짧다, 짧은 거는 맞다. 다만 이제 기각할 때는 좀 더 길게 설명하는 게 보통이라고는 하지만 짧긴 짧습니다. 예를 들어 김용현 전 장관도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사유가 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도 90여 자 정도 구속사유를 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전직 대통령은 어떨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사유가 35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73자였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비교했을 때도 짧고 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늘 좀 구속 사유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납득할 수 있도록 더 친절하게 설명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장외에서도 계속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여권에서는 어쨌든 계속 이 대표와의 형평성을 문제를 삼고 있고 민주당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고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딱 15자 하면서 그냥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걸로 그냥 딱 한 거는 너무 무성의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영장 기각할 때 내세웠던 것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었습니다. 야당 대표로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고 또 구속을 시키는 것보다는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논리였는데 그런 논리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입하면 영장을 발부할 수가 없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죄명은 배임죄입니다. 반면에 현직 대통령이 소위 친위 쿠데타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그런 법정형이에요. 그걸 같이 비교한다는 것이 자가당착이고. 자, 김기웅 대표님. 네. 윤 대통령 측도 어쨌든 이 대표랑 비교를 하면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데 윤건영 의원도 아까 홍익표 전 의원과 비슷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통신호 위반죄와 살인죄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죄를 비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란죄와 이게 비교를 하는 게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탄핵을 당했고 내란죄 혐의를 통해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를 통해서 정치 세력이 교체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탄핵을 통해서 교체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됐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정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험해지고 정치가 경쟁이 아니라 전쟁처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단순한 배임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배임 비리 혐의가 예. 4,895억 원이고요. 백현동이 200억 원, 성남 FC 제3자 뇌물죄가 133억 원. 여기에 불법 대금 송금이 800만 달러, 110억 원입니다. 이건 한 5, 6천 되거든요. 예. 이런 게 단순한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보면 상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본인이 잡혀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29번째 탄핵과 그다음에 지금 대행의 대행마저 탄핵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혼란상을 봤을 때 어떻게 이게 대통령의 상황은 이거는 문제가 있고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는 지극히 가벼운 깃털 같은 존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혐의상 액수를 따져보면 이게 적지 않은 액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죄목만 따질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혐의를 더 들여다봐야 된다. 여기에 대한 여권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요. 통상 그 법원에서 그 영장을 기각할 때 예.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입니다. 또는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됐을 때, 더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위증교사 관련된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법원에 가서 기각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검찰이 다 불구속 기사한 겁니다. 법원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판단이었던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이 청구됐을까, 발부됐을까 하는 문제죠.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내란죄가 너무 확실하고 그 당시에 국회에 침탈하는 과정을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인이 계속 그 용산 사저에서 관저에서 그 체포영장을 그 경호원을 동원해서 막고하는 장면들을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를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더 짚어보면 이상민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들여다보면 어쨌든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점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점을 강조한 거잖아요. 또 하나는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예. 결국은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방어권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맞지 않다. 이재명 대표랑 윤 대통령이랑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법원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개별 판사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판사가 동일한 판단을 했다면 동일한 기준 범죄 행위가 같다면 형평성 문제가 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범죄도 다르고 판사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제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부르는데 다 나가서 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법원에 나가서 구속적 부심을 받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과정을 협조하는 거냐 그렇지 않냐는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